먹어도 안전할까? 가끔 감자에 있는 이상한 점들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여기 먹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결정하는 10가지 사실이 있어요. 매년 미국에서만 거의 6천만 톤의 음식이 낭비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생각해보세요. 이 수치는 미국의 모든 음식의 거의 40%가 낭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재료에 확신이 없으면 음식을 버립니다. 조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만 만약 그 음식이 이상하게 보이기만 할 뿐 먹기에 안전하다면 어떨까요?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은 소고기입니다. 고기에 관해서라면 사람들은 각별히 조심하게 됩니다. 가게에서 소고기를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나중에 보니까 고기에 갈색 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시 버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실 쇠고기 안에서도 갈색층을 볼 수 있어요. 밝은 빨간색은 신선한 고기를 의미하죠. 꼭 그렇다고 말할 순 없어요. 고기가 처음 잘릴 때는 젓갈색이에요. 만약 고기가 빠르게 진공 포장된다면 그 색깔을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고기가 15분 정도 공기에 노출되면 산소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될 때 붉은색은 갈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이 작업은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식료품점의 직원들은 소비자들이 갈색을 띠는 소고기를 꺼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밝은 빨간색을 얻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고기를 갈아요. 만약 쇠고기가 산소 투과성 플라스틱에 쌓여있다면 그것은 산소에 노출된 후에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고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고 신선해 보이고 제대로 보관되었다면 먹어도 안전합니다. 새우 껍질 아래에서 어두운 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소고기와 비슷해요. 새우살의 검은 선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새우를 물에서 꺼낸 후에 점차 발생합니다. 고기는 산소에 노출되면 검은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선명해져요. 여기에도 동물의 패턴 자체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선들은 새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변색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생각해보세요. 또한 다른 색깔의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같은 종입니다. 다음번에는 주방에서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있습니다. 2마리의 새우를 나란히 놓고 새우의 색깔 패턴의 작은 차이를 관찰하세요. 새우는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면 뚜렷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신선하다면 버리지 마세요. 곰팡이 핀 요거트를 먹어야 할까요? 표면에 있는 녹색 물질은 입맛이 떨어지지만 그걸 퍼낸다면 아래에 있는 요거트는 깨끗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간단한 대답은 버리세요. 그 곰팡이는 위에서만 보이지만 아마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맛이 없을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곰팡이들은 무해하지만 어떤 곰팡이들은 독성 물질을 생산합니다. 녹색 곰팡이는 페니실름의 한 종류입니다. 이 단어가 친숙하게 들리나요? 항생제 페니실린에 사용된 것과 같은 종류의 곰팡이입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곰팡이가 핀 요거트를 먹는다고 박테리아 감염이 마법처럼 치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유제품을 망칠 뿐입니다. 2013년에 한 계열의 요거트와 관련된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는 평소처럼 제품을 가게에 넘겼어요. 얼마 후 고객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거트가 수프처럼 보였고 정말 오래된 맛이 났다고 했어요. 곰팡이의 일종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제품을 거품이 나고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와 다른 독립과학자들은 문제의 이 곰팡이가 사람들에게 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감을 믿으세요. 새로 개봉한 포장지에서 곰팡이를 발견한다면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시스템 문제를 회사에 알리고 잠재적인 미래 제품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환경에 직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아마도 보상을 하고 싶어 할 것이에요. 새 요거트를 주거나 무료 제품을 위한 쿠폰을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보카도는 왜 가끔 안에 갈색 점이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먹을 수 있지만 먹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아보카도는 비타민 C, E, K와 B6와 같은 많은 비타민의 원천이고 마그네슘, 칼륨 등의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보카도는 그런 건강식물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이 안에는 영양분, 물, 당분이 흐르고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아보카도는 정맥과 같은 수송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로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비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요. 아보카도가 너무 추운 온도에서 필요 이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저장되는 경우죠. 그 결과 조직세포가 약화되고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아보카도가 수확된 후에 우리가 과일을 사기 전에 냉장고에 몇 주 동안 머무르면 혈관 갈색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아보카도를 며칠 동안 실온에 두면 나타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갈색 점박이 아보카도는 먹을 수 있지만 먼저 맛을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일반적인 것에 비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감자 껍질 아래 하얀 부분은 어떨까요?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검은 멍 자국 같지만 검은색은 아닙니다. 만약 감자의 바깥층이 정상적으로 보인다면 그 이상하게 생긴 하얀 매듭은 곰팡이가 아니에요. 곰팡이가 핀 감자는 변질됩니다. 부드러워지고 주름이 지거나 물렁물렁해질 거예요. 감자의 겉모습이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한 그 안에 해로운 미생물이 자라고 있지 않아요. 이 눈에 띄게 하얀 부분은 감자가 멍이 들었기 때문에 형성될 수 있는데 아마도 수확 중에 밭에서였을 겁니다. 요약하자면 먹어도 괜찮아요. 감자를 썰 때 나오는 하얀 얼룩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마 위에 자국이 보여요. 전문가들은 어떤 감자는 더 높은 수준의 물과 녹말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도마가 평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져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감자 얘기를 계속할게요. 모든 버전의 감자를 사랑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끼니마다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자칩에 있는 갈색 반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될까요? 버려야 할까요? 이것은 사소한 결함으로 간주합니다. 칩의 안전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멍 때문에 또는 튀긴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때때로 마늘이 자체적으로 더 많은 마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싹이 났어요. 문제는 새싹이 돋은 마늘을 먹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만약 녹색 새싹이 마늘 중심에 있다면 괜찮아요. 마늘 맛이 평소보다 더 강하겠지만요. 다른 재료들과 함께 요리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맛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겁니다.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어도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벌레가 있는 사과를 먹는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지만 그것은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답은 먹어도 된다입니다. 결국 벌레는 과일에 약간의 단백질을 첨가하죠. 이 벌레는 해로운 기생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과 속으로 들어가요. 과일의 입구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 외에도 썩은 부분은 모두 먹기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떨어진 사과를 먹는 거예요. 아마도 꽤 오랫동안 땅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토양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사과 속으로 몰래 들어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떨어뜨린 사과로 만든 살균되지 않은 사과 주스를 마시고 건강 문제를 경험한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해로운 박테리아에 오염된 사과들이에요.